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교재 52쪽을 준비해 주세요. 교재 52쪽을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에듀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교재 52쪽. 지난 학기에 이 52쪽 부분은 안 했는데 오늘 이제 이번 학기 수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P&R 프라이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난 학기에는 P&R이 완성되어 있는 그런 여정에서 운임을 계산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어떤 여정일 때 운임이 얼마일까라고 생각해서 운임을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성되어 있는 P&R에서 운임을 계산한 것이 아니라 그냥 조건이 이러이러할 때 운임은 얼마가 될지 계산을 했던 그런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완성된 P&R을 통해서 운임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고 그런 방법을 연습해보고 그 방법을 통해서 항공권 발행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완성된 P&R이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자동 운임 산출 기능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FXX고 두 번째는 FXP입니다. FXX하고 FXP의 차이는 뭐냐면 단순하게 FXX는 P&R이 있는 상태에서 이 여정의 운임이 얼마지? 라고 단순하게 운임만 확인해보는 엔트리는 FXX입니다. 근데 FXP, FX파파 요거는 자동 운임 계산, 운임의 어떤 가격 산출과 더불어서 발권에 필요한 운임 정보를 저장하기 때문에 실제로 티켓팅이 이루어지는, 발권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엔트리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티켓팅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FXX보다는 아무래도 FXP의 엔트리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항공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그 여정에 맞는 운임을 입력해야지 되고 운임이 입력된 상황에서 또 추가적으로 또 입력해야 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 여정에 맞는 운임 정보를 조회와 더불어서 기록까지 할 수 있는 엔트리가 FXP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FXX와 FXP의 차이점을 한번 겉으로 봤을 땐 똑같아요. 겉으로 봤을 땐 똑같은데 그래도 한번 실질적으로 예약을 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화면을 새로 공유를 해야 되겠죠? 우선은 예약 P&R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예약 P&R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예약 P&R을 우선 IG 엔터를 하고 아직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학생들은 화면 수강 내용을 잠깐 멈춤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다음에 저와 함께 따라하면서 이 수업을 수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지 눈으로 들어서는 할 수 없는 수업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잠깐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제 수업을 함께 들으면서 여러분도 예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2월 1일 날 서울에서 도쿄 가는 여정으로 예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약한 지 너무 오래됐죠?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AN 12월 1일이니까 1, 그 다음에 12월은 DEC, 디셈버죠. 그 다음에 출발 서울에서
도쿄 TYO. 항공사는 대한항공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스케줄 AN 1 DEC 서울에서 도쿄 슬러시 대한항공으로 지정하겠다라는 뜻이죠. AKE에서 한 좌석만 예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707편을 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707편을 여기에 브라보 클래스를 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좌석을 예약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SS1, B2 엔터. 그 다음에 돌아오는 거는 12월 5일 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N5 DEC 도쿄에서 서울. 항공사는 대한항공을 지정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스케줄이 나오죠. 올 때도 하네다 김포 스케줄을 예약하면 될 것 같고, 네 번째 스케줄 대한항공 7하나 2편을 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SS1 B 숫자 4 엔터. 그러면 12월 1일 날 갔다가 12월 5일 날 오는 스케줄로 이렇게 예약이 되죠. 이름은 본인 이름으로 예약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유재석으로 해볼까요? 유재석. 그 다음에 전화번호 AP 엔터. 그 다음에 APN 본인 전화번호 넣으시면 되죠. 엔터. 다시 ER 해서 저장을 해야 되겠죠. 다시 한번 저장. 그럼 이렇게 완성된 PNR이 있어요. 그러면 유재석 씨가 12월 1일 날 갔다가 12월 5일 날 도쿄 왕복하는 여정인데 이게 운임이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예, 아직 이 스케줄로 픽스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스케줄에서 항공 운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 자동 운임 산출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상태에서 FXX 그래서 엔터를 하시면 이렇게 운임이 저장이 됩니다. 운임이 조회가 됩니다. 서울에서 도쿄 가는 거 707 브라보 클래스로 타게 되고 페어베이시스라고 해서 운임의 종류는 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1년짜리 운임이어서 내년 출발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12월 1일까지 쓸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백이지는 원피스, 그러니까 하나의 가방이 가능하다 이렇게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은 65만 원이 나오고요. 텍스가 지금 28,000원, 11,200원, 29,200원 이 텍스까지 다 합쳐져서 65만 원의 이 텍스가 모두 다 합쳐져서 총 지불할 금액은 71만 8,400원으로 항공 운임이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 운임을 조회를 할 때는 이렇게까지만 그 FXX 코드만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항공 운임의 자동 운임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거를 만약에 저장을 한번 해보려고 한다. 그래서 이하를 하게 되면 너 그냥 이거 지금 끝내야지 되는데 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뜨죠. 그래서 다시 이그노를 하고 RTPP를 해봐도 예약한 내용, 예약한 운임을 조회한 어떤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운임을 저장이 되면 TQN이라는 코드를 입력하게 되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죠. 조회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FXX는 단순하게 자동운임, 저장된 PNR의 자동운임을 계산하는 방법이 FXX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스케줄인데 사람 이름을 다른 사람으로 해볼게요. 이번에는 그냥 2일날로 해볼까요? 2일날로 그냥 똑같은 날짜 DC 서울에서 도쿄 슬러시 AK
다음에 그 707편 할게요. 저는 똑같이. 이번에는 아이고 B클래스 SS1, B2 엔터. 다시 돌아오는 스케줄은 AN, O, DEC 도쿄에서 서울 /AKE AN, O, DEC 도쿄에서 서울 /AKE 해서 엔터를 치시면 스케줄이 조회가 되죠. 그래서 하네다에서 김포 오는 거 5번째 거 예약할게요. SS1, B5 해서 엔터를 치게 되고 이번에는 저는 이효리로 예약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번호, APN, 핸드폰 번호를 넣고 저장을 합니다. 다시 ER. 그럼 다시 PNR이 하나 만들어졌죠? 이 상태에서 FXX와 다른 FXP를 한번 해볼게요. FXP. 이번 학기에 아마도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게 될 엔트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FXP의 코드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FXP를 해서 엔터를 치시면 아까와 동일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ER을 한번 해볼게요. ER이라고 하는 거는 예약을, 그러니까 저장을 하는 거죠. 네, 저장을 하면 여기에 FV라고 해서 아까 그 첫 번째 유재석을 예약했던 거와는 조금 다른 코드가 하나 들어갔고 F2라는 코드도 들어갔어요. 이거는 사실 9번하고 10번은 발권에 필요한 코드거든요. 실제로 발권에 필요한 운임 정보가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TQN이라는 코드예요. TQN. 이 TQN이라는 코드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러분 교재 110페이지에 나와 있을 거예요. 110페이지에. 그래서 TQN을 해서 엔터를 치게 되면 여기에 아까와는 다르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있죠. 운임 정보가 있죠. 운임은 65만 원이고 텍스에 관련된 정보와 그 다음에 운임과 텍스를 합한 가격.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 많이 보던 거 있죠. 서울에서 도쿄까지가 271.61 NUC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도쿄에서 서울까지가 272.61 NUC. NUC의 토탈은 543.22가 되고 지금 현재 ROE 1196.567572를 곱하게 되면 65만 원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넌 엔도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넌 엔도스라고 하는 건 다른 항공사가 양도가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항공권이라고 하는 거는 정상 운임인 경우에는 다른 항공사로 탈 수가 있어요. 그 항공권을 가지고. 그런데 이거는 할인된 운임이기 때문에 다른 항공사에 양도가 안 되고 리이슈 차지는 적용이 된다. 리이슈 차지라고 하는 건 여정이 바뀐다든지 해서 다시 항공권을 발행하게 될 때 발생하는 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펀드, 환불에 대한 페널티도 적용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다 약자니까 그런 의미를 좀 아는 것도 중요하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FV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할 건데요. 밸리데이팅이라고 해갖고서는 여기 지금 출발할 때도 대한항공, 돌아올 때도 대한항공이죠. 그러면 이거는 뭐 대한항공을 이용하니까 모든 항공권에 대한 권한이 대한항공한테밖에 있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대한항공으로 갔다가 아시아나로 온다든지 아시아나로 갔다가 대한항공으로 온다든지 그럼 둘 중에 하나의 항공사한테 권한을 줘야지 되는데 그 권한을 주는 항공사의 코드를 여기에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예전에는 물론 이거는 매뉴얼로 하면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자동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출발하는 항공사를 권한 항공사, 밸리데이팅 캐리어로 지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여기에서는 지금 교재 52쪽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그거죠. 항공운임, 그러니까 PNR이 이제 만들어져 있을 때, 그 PNR에서 운임을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자동 운임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FXX, 하나는 FXP. FXX는 단순하게 운임만 조회해 보는 거죠. 자동 운임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PNR에 자동 운임 계산한 거를 저장해서 발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항목들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FXP라는 코드를 써야 된다. 그래서 FXP를 사용해서 운임이 나오게 되면 그거를 저장까지 해줘야 실질적으로 그 PNR에 적합한 운임이 저장이 되고 나중에 항공권도 발행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면서 할게요. IG부터 준비되셨나요? 이번에는 홍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N 12월 달에 우리가 홍콩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예. 이번 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저도. SS1 그 다음에 이번에는 H 클래스로 할게요. H1 엔터. 그 다음에 AN 12월 10날 온다고 할게요. BC 홍콩 서울 /AKE. 그 다음에 SS1 그 다음에 H 이번에 네 번째 거 할게요. 네 번째 거에서 엔터. 이번에는 누구 이름으로 할까요? 네. NM1 이번에는 이정재 할까요? 이정재. 그 다음에 전화번호 AP 엔터. APM 엔터. 저장. 다시 한번 저장. 이렇게 완성된 PNR이 있을 때 자동 운임 산출과 동시에 발권에 필요한 운임 정보를 저장하는 엔트리 뭐라고 말씀드렸죠? F, X, P 엔터. 그러면은 이런 내용들이 뜨게 되죠. 지금 홍콩 왕복에 50만 원짜리 항공권이 조회가 됐어요. 자동 운임 조회로. 그래서 28,000원, 13,800원, 26,100원. 그래서 56만 7,900원짜리 항공권이 이제 운임이 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서울에서 대한항공 타고 홍콩까지 208.93 이거 NUC죠. 다시 홍콩에서 대한항공 타고 서울을 오는데 208.93 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NUC 토탈 417.86 ROE 1196.56757 곱해서 50만 원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12월 1일 날 출발했는데 6월 1일 날까지가 유효기간이네요. 이거는 그러면 유효기간 몇 개월짜리예요? 6개월짜리. 네, 6개월짜리 유효기간의 항공권이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저장. 2만 한번 쳐볼까요? ER. ET죠, ER이. ET. 그래서 RTPP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PNR이 나오고 우리가 처음에 예약했을 때는 요 8번까지밖에 없잖아요. OPC, 그쵸? 근데 여기에 지금 저장한 내용을 보시면 9번, 10번 항목이 생겼고요. 우리가 발권에 필요한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머지 항목들은 요 그 PNR 화면에선 보이지 않고 TQN으로 조회했을 때만 확인이 가능한 내용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운임 계산한 거 아까 들어가 있고 아까 PNR 9번하고 10번 보였던 거는 동일하게 보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FXP
얘 자동 운임 산출 및 발권에 필요한 운임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이 엔트리를 꼭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지 되고, 과제는 없지만 수업 끝나면 이 부분을 반드시 한번 연습해서 fxp라는 엔트리가 익숙해지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